들리시나요? 담당자님, 혹시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지금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외동포재단이 주관하는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 설명회가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참가자 여러분들은 해당 시간에 맞추어 대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참가자분들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음소거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당신은 그곳을 그리워합니까? 역동적 발전을 이루며 세계 속에 우뚝 선 대한민국은 당신을 기억합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는 180개국 세계 속의 한인, 재외동포가 늘 함께했습니다. 조선 말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쳐 지금까지 이어지는 750만 재외동포. 재외동포들은 어느 나라에 거주하든 역경과 시련을 극복하며 조국의 독립과 발전을 위해 헌신해왔습니다. 중국에서 독립투사 양성의 요람이었던 신흥 무관학교와 육군 무관학교, 미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웠던 비행학교, 이들은 오늘날 국군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1960년대 재미동포들이 보내준 3억 5천만 달러, 파독 광부, 간호사들이 보내준 2억 달러는 우리나라 발전의 밑거름이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끌었던 구로공단도 제1동포들의 희생과 헌신의 산물입니다. 내외 동포들의 단결을 바탕으로 우리는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계속했습니다. 재외동포와 내국민의 화합의 역사는 대한민국 성장과 발전의 역사입니다. 5,200만 내국인과 750만 재외동포를 하나로 잇는 재외동포 재단. 교육 사업으로 한민족 정체성을 함양하고, 차세대 사업으로 지구촌 인재를 육성하며, 교류 사업으로 모범적 세계 시민이 되도록 지원합니다. 한상 사업으로 글로벌 경제 용토를 확장하고, 인권 사업으로 소외동포를 보호하며, 정보화 사업으로 국경을 초월한 한민족 네트워크를 구축해왔습니다. 일제강점과 전쟁을 극복하고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이루기까지 대한민국과 함께해온 재외동포들. 사는 곳은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입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세계 속 한인과 함께 더욱 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갑니다. 재외동포, 당신은 대한민국입니다. 네, 영상을 통해 재외동포재단에 대해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일단은 먼저 인턴십을 주관하고 있는 재외동포재단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에 대하여 양서희 주인님께서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서희 주인님 나오셔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재외동포재단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 담당자 양서희 주인입니다. 먼저 이번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에 설명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달드립니다.
저는 먼저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 사업 일정과 지원 방법을 순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상기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상기업이란 세계 곳곳에 진출한 한상, 재외동포 기업인들이 경영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은 전 세계 한인 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인턴십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인 재외동포재단이 주관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의 인턴 기간은 180일이며 상하반기 연간 2기수를 선발하고 있으며 선발 시기, 모집 인원은 매년 연초 계획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현재 모집 중인 14기, 15기와 하반기에는 9월경 모집 예정입니다. 근무 국가는 미주, 아시아, 유럽, 중남미 등 취업 비자가 가능한 국가들며 또한 모집 분야는 무역, 행정, 마케팅, 디자인, IT 등 항상 기업별 요청 직무에 따라 다양하게 선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의 자격 요건에는 공고일 기준으로 만 34세 이하인 자여야 하며 최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자로서 연수 종료 후 해외 취업이 가능한 자여야 합니다. 또한 최근 5년 이내에 동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없어야 하며 비자 취득, 해외여행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다만 미국 등 비자의 특수성에 따라 예외인 국가도 있음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인턴을 선발하는 기업은 연 매출 100만 불 이상, 상시 종업원은 10명 이상 기업으로서 현지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 게 기본 요건이며 사무직 분야가 원칙으로 현지 노동법에 따른 최저시급 이상 지급이 가능하고 고용비자 취득 협조 및 정규직 채용을 염두에 둔 기업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께서 제일 궁금해하시는 인턴 지원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에는 재단 지원과 기업 지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턴으로 최종 선발되시게 되시면 인턴 근무 기간은 일반적으로 약 6개월간 매월 110만 원씩 최대 660만 원씩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밖에도 인턴 기간 내 50만 원 이내에 해외 장기 체류보험 실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그 밖에 필수 사전 국내 교육 참석 시 지방 거주자의 경우 왕복 교통비가 실비로 지원이 되고 인턴 교육생에게 교육기간 내 숙박이 지원되게 됩니다. 단 왕복 항공료와 비자 취득 관련 경비는 개인 부담임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단 지원과는 별개로 기업에서는 현지 노동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급여로 지급해야 하며 국가별 최저임금은 모두 다르지만 기업은 최소 600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 밖에 복지사항 관련해서는 기업별로 상의하며 기업의 자체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그 밖에 현지 인턴이 밖에 나가 있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걱정도 되시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희는 해외 영사관, 한인회, 경제단체 등과 협력을 하여 비상시 현지 안전을 지원하고 있고 재단 자체적으로 카카오톡을 운영하여 상담하고 있으며 당직 전화 운영, 온라인 시스템 등을 통해 인턴분들이 해외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정기적인 현장 기업 실사, 현지 간담회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턴십 수료 후 취업을 독려하기 위해서 취업자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턴십 수료 후에 1년 이상 정규직 또는 계약직 해외 취업자에게는 취업비자 취득을 위한 근무국과 한국 간 왕복 항공권을 지원해 드립니다. 반면에 페널티도 있습니다. 본인 귀책 사유로 중도 포기하시게 되시면 보험료, 월 지원금, 사전 교육비를 환수하게 되며 향후 5년간 동사업 참여가 제한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인턴 지원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공고 후에 재단에서는 1차로 자격 심사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자격 심사를 통과한 인턴 지원자들의 이력서를 각 기업에서 볼 수 있게 합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이 지원한 기업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고 심사 방법은 서류와 면접으로 나뉘게 됩니다. 면접은 기업에 따라서 화상, 유선, 현장 면접이 될 수 있으며 기업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최대 2차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2022년도 모집 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는 6월 8일까지 현재 기업 자격 심사를 마친 상황이고 현재는 6월 13일부터 6월 27일까지 참여 인턴을 모집 중이니 항상 인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상넷의 모집 공고를 확인하시어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또한 인턴 모집 후에 7월에는 기업 심사, 8월 초에는 합격자 사전 국내 교육을 거쳐 개별을 출국하게 됩니다. 특히 올해는 지역별 교육을 실시해서 실제로 파견 시 조금 더 인턴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 인턴 모집은 9월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상넷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상넷은 한상단체, 인턴십, 세계 한상대회에 대해서 종합적인 정보를 볼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입니다. 주소는 www.hansang.net입니다. 한상넷을 소개드리는 이유는 청년 인턴십에 대한 상세한 자료, 기술별 모집 정보를 다 한상넷을 통해 공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턴 지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원 시기에 한상넷을 기억하셨다가 공지사항의 공고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인턴 지원을 위해서는 먼저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한상넷에 회원 가입이 필요하시고 회원 가입 후 청년 인턴십 공고를 잘 따라와 주시면 순서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결코 어렵지 않아서 쉽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고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 사업이 앞으로 인턴분들께 좋은 인생 경험과 기회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재외동포재단이 계속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한상기업은 어떤 곳이고 또 그곳에서의 우리 청년들의 역할에 대해 여러분이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상넷을 통해 지원 방법, 자격 요건 등 지원 내용 등을 여러분 더욱더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 꼭 한상넷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이 제도를 통해 인턴십에 참여했던 기수료자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수료자분인 이준원 인턴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목소리 들리면 채팅방에만 한 번만 써주시겠어요?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리시는 걸로 알고 본격적으로 제가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발표 시작할게요. 해외 인턴을 위해서 한상기업 인턴십 수기 발표를 맡게 된 터키 포스코에서 근무한 이준원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선은 제가 듣기로는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이 한상기업에 지원하기 전까지 고민하는 분도 계실 거고 지원을 희망하는 분도 계실 거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온 지 약 3주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저의 이 따끈따끈한 소식을 들려드릴 수가 있어서 너무 설레고 그리고 제 발표가 여러분들 선택에 있어서 꼭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발표는 이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우선 터키 인턴인 저의 간단한 프로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한상 인턴십에 지원한 이유였는지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데 우선 저는 해외 경험 여부가 없는 게 제 인생의 좀 약간의 컴플렉스였어요. 그래서 이 해외 경험 여부를 컴플렉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이 한상 기업 인턴십에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대기업 인턴으로 저의 사회생활의 첫 단추를 꼭 꿰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대기업 해외 인턴으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곳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한상 인턴이 거의 유일무이하다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이유로 한상 인턴십에 지원을 하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원했을 당시에는 이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외 나가는 것에 주저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모두가 주저했을 때 저는 이게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다양한 이유로 한상 인턴십에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다면 왜 수많은 국가 중에서 터키를 지원했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우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터키라는 국가는 한국에서 일을 하러 가는 국가는 아니고 관광으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서 뭔가 생소한데 이 생소한 나라에서 내가 인턴 경험을 쌓게 된다면 보다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고 그리고 남들보다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라 믿어서 터키에 지원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저의 버킷리스트를 모두 갖추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백종원 선생님이 천상의 맛이라고 설명한 카이막부터
카파도키아 열기구 체험 파무칼레, 그리고 부르마블에서만 봤던 이스탄불을 제 버킷리스트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을 잃어보고 싶어서 터키에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슬람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굉장히 컸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슬람 문화권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이슬람 문화권에서 생활을 하게 된다면 다양한 인종, 다양한 종교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고 저의 정서적으로 그리고 제가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에 저는 터키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동서양 문화의 요충지이자 역사와 자부심이 깊은 터키에서 인턴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진들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것들을 붙여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따라서 터키 부르사주에 위치한 포스코 TMPC에서 6개월간 인턴으로 근무를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준원 인턴님은 터키어를 잘하셔서 터키에 지원하신 건가요? 사실 저는 터키어를 읽을 줄도 모르고 알파벳조차 모르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어, 이곳에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 저는 혼자 선발돼서 포스코에서 6개월간 혼자 근무를 하다 왔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일을 하러 간다고 하니까 굉장히 겁도 많이 나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을 많이 안고 갔었는데 막상 지내다 오니까 오히려 혼자 가서 더 좋았던 부분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생각보다 우리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가시든 여럿이서 가시든 상관없이 즐길 생각만 하시고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포스코에서 인턴을 한다고 하면 뭔가 대단한 걸 할 것 같은데 제가 맡았던 업무는요. 일단 저는 관리부서에서 회계 업무와 인사 업무를 맡았었는데요. 첫 번째로 저는 영어 번역 업무를 해서 직원들의 매뉴얼을 제작하는 업무를 맡았었고요. 회계부서에서 재무전표를 정리하고 작성하고 관리하는 재무전표 업무를 맡았었고 인사교육자료 제작을 맡아서 동영상 업무나 그리고 직원들에게 배포할 교육자료를 만들었으며 다양한 엑셀 업무까지 맡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합격하고 나시면 내가 과연 내 역량에서 이 업무들을 과연 해외에서 내 역량을 잘 펼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업무일까? 라는 걱정이 드실 텐데 저도 그런 걱정이 굉장히 컸었어요. 하지만 막상 가보면 여러분들 이 역량에서 충분히 소화하실 수 있는 업무를 받게 되실 거고요. 이 교육을 해주시는 담당자 분들께서 굉장히 친절하게 여러분들께 가르쳐 주실 거기 때문에 이 업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해외 경험을 하면서 분명 힘들었던 점이 있었을 건데 어떤 경험들이 있었고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갑자기 터지곤 해요. 저는 가장 힘들었던 게 집 문제였는데요. 제가 근무한 포스코는 훌륭한 시설의 기숙사를 제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큰 단점이 있었는데 바로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이었어요. 사실 해외 인턴이라고 하면은 실무 경험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나라에 가서 문화도 체험하고 경험도 쌓고 여행도 해보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이 해외 인턴의 취지잖아요. 하지만 인프라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주말에 또는 여가 시간에 기숙사에만 있기가 좀 답답하고 시간이 많이 아까웠습니다. 심지어는 주지원분들께서 나가서 살아보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해주실 정도였는데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터키 한마디 못하는 내가 한국에서 한국말 하면서도 집 구하기가 힘든데 어떻게 집을 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컸어요. 그래서 저는 찾았던 방법 중에 하나가 한인 커뮤니티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터키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국가가 아니에요. 하지만 다른 국가는 터키에 비교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한국인들이 거주하고 있고요. 이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실제로 썼었던 이 커뮤니티에 썼었던 글인데 사실 제가 거주한 부르사란 지역은 한국인이 20명 남짓으로 정말 적게 사는 지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를 도와줄 사람을 찾기 위해서 매일매일 글을 쓰면서 간절하게 글을 썼었는데
결국에는 이 부르사에 살고 있는 소수의 한국인 덕분에 이렇게 완벽한 집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해외에 나가게 되신다면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일단 그 현지에 계시는 직원분들께 도움을 요청하시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이 없다 했을 때는 저처럼 한인 커뮤니티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가끔 가다가 무리한 상황을 만났을 때였는데요. 터키는 인종차별은 전혀 없어요. 하지만 반대로 한국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케이팝이라든지 넷플릭스, 삼성, LG, 손흥민 선수와 같이 해외 나가보면 한국이 얼마나 강대국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터키 사람들이 한국인을 만나면 굉장히 친해지고 싶어 하는데, 사실 이게 가끔씩은 무례함으로 번질 때가 있거든요. 그들의 행동이. 저는 그들이 다수인데 그들은 제가 한 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가끔 이 무례한 상황을 만나서 제 기분을 망치고 하루를 망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저는요, 마인드 컨트롤로 모든 걸 이겨냈는데요. 되게 두리뭉술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간단한 일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했었어요. 내가 왜 무례한 사람들 때문에 하루를 망쳐야 되지? 내가 왜 이 짧은 인턴 기간 동안 나쁜 기억을 하루를 만들어야 되지? 나는 좋은 기억, 좋은 경험만 채우고 돌아가기 또 바쁜데 내가 왜 부정적인 생각으로 하루를 망쳐야 될까? 라는 생각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도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제 기분이 굉장히 좋아졌고, 무례한 상황들을 무시하고 제 하루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이런 갈등이나 많은 일들이 내 생각으로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작은 갈등도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 이 천지로 생각이 바뀌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해외 나가시게 되면 이런 마인드 컨트롤로 갈등을 한번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힘들었던 건 저는 한국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제가 터키에 가기 전부터 가고 난 후에도 많은 한국 사람들이 주변에서 터키 이슬람 국가 아니야? 거기 위험한 나라잖아. 거기 좋아?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라면서 저에게 좀 부정적인 견해를 많이 표출했습니다. 사실 현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건 저고 그들은 아직 방문조차 해보지 않았고, 그리고 터키는 한국과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안전한 나라이고요. 순수한 나라, 아름다운 나라, 그리고 부정적인 견해가 전혀 없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저에게 말하는 것 때문에 제가 가끔씩 속상할 때가 있었는데, 저는 이걸 해결해보자. 그렇다면 내가 이 터키에 있는 그 자체의 모습을 브이로그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누군가는 내 브이로그를 보면서 터키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가 사라지겠지, 여행을 꿈꾸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브이로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무를 시작했던 첫 주부터 저는 지금까지도 터키에서 있었던 일상과 여행 일기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고 있는데요. 조회수가 높든 낮든, 그리고 구독자가 많아지든 적든 아랑곳하지 않고 제 소신대로 브이로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제 작은 노력이 정말 드라마틱한 일로 번지게 되는데, 한국의 큰 방송사에서 저에게 연락이 오게 됩니다. 준원 씨, 제가 방송사에서 준원님의 브이로그를 보고 연락을 드렸는데 저희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 보는 게 어때요? 라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이 JTBC의 톡파원 25시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는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터키를 대표하는, 터키를 홍보하는 터키 톡파원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저의 작은 노력이 정말 큰 행운으로 번지게 된 거죠. 이 옆에 보이는 터키인 친구는 저의 유일한 터키인 친구이자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친구이고요. 이 친구와 5월 달에 터키 이스탄불 10,000원으로 여행하기 시리즈를 시작으로, 그 다음 주는 터키의 카파도키아 2박 3일 일정을 소개해주는 랜선 여행, 그리고 저저번 주에는 6월 달에는 터키 이스탄불의 에가사 크리스티 발자취를 따라가는 에피소드 3개를 촬영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한 번만 촬영해도 굉장히 큰 행운일 텐데 저는 무려 3번 에피소드를 제가 사랑하는 친구와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톡파원 25시를 촬영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부분은
물론 이런 큰 방송사에서 제안이 들어온 것도 굉장히 행복했지만 제가 너무 좋았던 건 제가 사랑하는 터키를 한국 사람들에게 홍보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저의 친구와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행복했고 무엇보다 이 한상 인턴십에 인턴 기간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아직까지도 잊지 못할 그리고 평생토록 잊지 못할 추억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도전하는 과정에서 주저했었더라면 이런 추억들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못할 거예요. 이런 영광스러운 순간들을 제가 기회로 잡을 수 있었던 건 제가 도전하는 과정에서 주저하지 않고 소신 있게 지원할 수 있었던 까닭인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떨어지든 떨어지지 않든 어쨌든 도전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남기고 싶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제가 누린 이 경험들, 이 기회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실 수도 있을 거고요. 더 행복한 추억을 쌓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도전을 하셔서 제가 했었던 이 모든 것들, 아니면 그 이상으로 행복한 추억을 쌓고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발표가 끝나면 이제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 될 텐데 부디 저희 발표가 여러분들 선택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Q&A는 뒷시간에 따로 만들었고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한상 인턴을 지원했다 또는 지원하는 과정에서 질문이 있는데 물어볼 사람이 없다고 하면 지금 이 부분을 사진 촬영하셔서 저에게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연락을 주시거나 제 유튜브 채널로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는 대로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제 발표가 여러분들 도전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했던 터키 포스코의 이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생생한 기수료자분의 후기를 잘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저는 작은 노력이 큰 행운으로 번졌다라는 말이 저는 정말 기억에 남는데요.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버킷리스트를 이루기 위해 한상기업 청년 채용 인턴십이 여러분께 기회가 되고 힘이 되는 선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채팅방을 통해 인턴십에 관한 궁금한 사항들을 남겨주시면 몇 가지의 질문을 채택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기수료자분의 설명을 듣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질문을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부끄러운 마음이나 여러분 주저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나중에 안내해드리는 메일이나 또 전화를 통해서도 충분히 여러분 문의를 하실 수가 있고요. 아까 준원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준원 씨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에 대해서도 여러분 문의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채팅방에 아직 조금 쑥스러우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질문이 올라오지는 않아서요. 여러분 개별적인 질문이 혹시라도 있으시다면 저희가 나중에 안내해드리는 이메일과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상기업 청년 채용 인턴십을 통해 파견되는 취업처와 각 국가별 비자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아무래도 외국에서 나가려면 합법적인 신분으로 일하고 체류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 비자적인 문제가 개입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풀어나갈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설명드릴 국가는 바로 미국입니다. 가장 많은 취업처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한데요. 미국은 취업비자라는 표현보다는 인턴십 제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대사관 인터뷰 전까지 인턴십 허가서를 미 국무부 산하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므로 최종 학교를 졸업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분들은 최장 1년, 그리고 졸업한 지 1년이 지난 분들은 1년 반까지도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미국 기업에서 인턴으로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대사관 인터뷰 전까지 인턴십 허가서를 미 국무부 산하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므로 추가적으로 미국은 미국 비자 발급 시 1년 기준으로 4,280불이 소요가 됩니다. 그 금액에는 비자 인지대, 서비스피, 스폰서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미국 현지 의료보험까지 모두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졸업 후 이 경력이 1년 이상 있을 경우 18개월까지 미국에서 체류가 가능하며 1,000불이 추가적으로 소요된다는 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6개월 비용은 3,700불입니다. J1 비자는 한 달 단위로부터 수속은 가능하지만 만약 6개월 이후 1년 계획으로 현지에서 연장을 하려면 비용이 현지에서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연장이 불가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이상 참가가 가능한 지원자들을 우선적으로 선발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거의 대부분이 고용주들이 J1 비자의 행정 지원을 할 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6개월의 경우에는 가능은 하지만 잘 선발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하시면서 6개월만 인턴십을 하시길 원한다면 미국 외의 다른 국가 지원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국가의 경우 졸업 예정자와 졸업자만 참여가 가능하지만 미국의 경우는 재학생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재학생의 경우 신청 시 전공 과목 학점을 약 15학점 이상 이수하셔야 하는데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영문 성적 증명서 발급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문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턴 자격 심사, 인턴 서류 심사, 기업별 면접 심사, 합격 후 채용 계약 진행까지는 다른 국가와 순서가 동일하지만 미국의 경우 DS-2019라는 즉 인턴십 허가서 발급과 대사관 대면 인터뷰 절차가 추가되어 J1 비자 발급 및 출국 일정으로 이어진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자 발급 기간의 경우에는 통상 6주에서 8주가 소요됩니다. 인턴십 허가서 수속 및 비자 수속은 재단 위탁 업체에서 일괄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라는 홍콩인데요. 홍콩은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통하여 합법적으로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콩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경우에는 커터는 연 1,000명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홍콩에 가고자 하는 지원자분들이라면 미리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신에 홍콩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국해야 하기 때문에 각별히 본인이 입국할 수 있는 시기를 생각하셔야 하고 입국일로부터 12개월 체류가 가능합니다. 홍콩의 경우 비자는 상시 모집이며 선착순으로 1,000명의 모집 인원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다음 나라는 싱가포르인데요. WP라는 워크퍼밋 비자를 통해 합법적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보통 건설, 해양,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비자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최소 만 18살 그리고 50세 미만의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이면 발급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만약 6개월 이내의 이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이직으로 인해 비자가 캔슬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이에 따른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WP를 발급받게 되면 2년간 근무할 수 있고요. 고용주와의 협의를 통해 연장도 또한 가능한 비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멕시코인데요. 취업 목적으로 180 이상 4년까지 멕시코 거주를 위해 신청하는 비자로 멕시코 현재 기업으로부터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을 목적으로 멕시코에 180일 이상 4년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한 현지 기업이 직접 멕시코 이민청에 사전 비자를 신청한 후에 비자 접수 번호를 받고 영상 인터뷰 승인을 받은 후 신청인이 멕시코 대사관 영사과에서 비자 접수를 진행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나라는 영국인데요. 워킹홀리데이 제도 즉 YMS 비자를 통해 입국하여 최장 2년간 체류할 수가 있습니다. 한 해에 1,000명의 쿼터가 있으며 상반기에는 800명을 이미 모집을 한 상태이고요. 하반기에는 20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상시 모집이 아니기 때문에 모집 시기를 눈여겨보신 후에 곧 다가올 하반기 쿼터에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하반기 신청 예정일은 작년 기준으로 7월쯤 공지가 될 예정입니다. 네, 호주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근무하며 생활하게 됩니다. 비자 쿼터는 호주의 경우 늘 상시 열려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신청 부담이 적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후에 신체 검사를 받고 비자 승인 메일을 받으면 신체 검사 후 일주일 이내로 비자가 나올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도의 경우에는 고용 기간이 1년이 넘지 않으면 2-1, 그 이상이라면 2-2라는 비자로 분리가 됩니다. 용산구에 위치한 주한 인도 대사관 방문을 통해 담당 영사와 인터뷰를 거쳐야 하고요. 인턴 비자의 경우 먼저 3개월 또는 6개월 비자를 받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이후에 인도 내에서 비자 연장 신청을 통해 체류하게 되며 기간은 고용계약서와 별도로 인도 대사관 인터뷰 후에 결정된다라는 특수점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태국 취업 비자인데요. 태국법에 따라 주한 태국 대사관에서 발급하는 취업 비자를 필히 취득하여야 합니다. 비자 유효 기간은 단수는 3개월, 복수는 12개월이며 체류 기간은 90일입니다. 투자 촉진법에 따라서 취업하고자 하는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 후 30일 이내에 취업 허가를 신청하여 워크 퍼밋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다음은 우즈베키스탄인데요. 우즈베키스탄의 비자 발급은 단순히 외국 주재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 신청만 하는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방문 목적에 따라 반드시 우즈베키스탄 내 현지 한국 기업, 대사관, 무역관이나 여행사 대행을 통한 초청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러한 초청장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외무부에 접수를 하면 현지 외무부는 접수 후 5일 이후에 방문자가 비자를 발급받고자 하는 지역 소재 우즈베키스탄 공간에 비자 발급 승인 전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자 발급을 희망하는 사람은 적어도 비자 발급 희망일로부터 일주일 전까지는 초청장 발급을 위해 이비자 MFA UZ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접수를 해야 합니다. 또한 비자 신청 시 외국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외무부에서 한국 주재 대사관에 발송한 전문 번호와 전문 발송 일자를 초청장 발급 시 확인해 비자 신청 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폴란드인데요. 폴란드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그리고 임시 거주 취업 비자 이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워홀 비자의 경우 상시 모집을 하고 있지만 쿼터 제한은 연간 200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증 신청 시 18살 이상 31세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주한 폴란드 대사관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후에 방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폴란드 임시거주 비자는 폴란드에서 취업 목적으로 1년까지 체류할 수 있는 비자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폴란드 현지 법인이 직접 폴란드 노동국에 노동허가서를 신청해야 하며 발급된 노동허가서를 외국인 근로자에게 송부하면 취업비자 신청 및 구비서류와 함께 주한 폴란드 대사관에 제출하면 취업비자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독일인데요. 독일은 워킹홀리데이 제도가 가능한 국가이지만 방학 동안 하는 아르바이트로 간주하고 있고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월 450유로 이하의 미니 아르바이트, 연간 50일 내에 단기 고용, 유급 실습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독일의 경우에는 워크퍼밋과 EU 블루카드 두 가지를 혼용해 채택하고 있습니다. 비전문 인력 직종의 경우 워크퍼밋 그리고 EU 블루카드를 통해 5년까지 체류가 가능한 비자이며 신청 방법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독일 대사관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본국에 있는 독일 대사관에 제출한 체류권 신청은 연방 행정관청을 통해 거주할 곳을 관할하는 외국인 관청으로부터 전송되며 외국인 관청이 신청서에 동의를 해야 본국에 있는 독일 대사관은 비자를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한상기업 청년 채용 인턴십을 통해 매칭되는 취업처에서는 워킹홀리데이로 가는 경우, 정식 워킹 퍼밋으로 가는 경우, 미국의 경우 제1 비자로 굉장히 비자 종류가 다양합니다. 입국 전 비자 취득이 프로그램 참가의 선결 조건이므로 비자 정보는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였고요. 혹시라도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으시다면 이메일과 전화를 통해 문의를 주시면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한상내과 인스타그램 OKF_인턴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커리어의 시작을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꿈 있는 여러분의 도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설명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